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스프링클러 헤드 반자 속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약간 실무적인 얘기도 할 거고, 일단 이건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이 올라오는 날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잘 바뀌는 법은 아니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4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요 반자 밑에가 설치가 되고 원래 위에도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인 건데 우리가 법에 헤드 설치 제외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제외 기준에 따라서 반자 소개가 빠지기도 하는 거지 원래는 위아래로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 2.12.1.5에서부터 2.12.1.7까지 나와 있는 면제 조항인데요.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자,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얘는 이제 불연재료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재료 상태인데 우리가 천정에 이 층은 임의의 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내화 구조니까 당연히 불연재료죠. 그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한쪽만 불연재료이고 한쪽이 불연이 아닌 경우에는 천정 반자 속 공간의 깊이가 1m 미만이면 헤드를 제외시켜 주겠다 라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1m 미만이까지는 헤드를 설치 안 해도 되고 넘으면 해야 된다 라는 기준입니다. 또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우리가 양쪽이 다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불연이 아니고 반자가 위에 천장도 불연이 아니다. 이 PF보드는 그냥 일반적인 단열재를 제가 그려본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0.5m 미만인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말고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라 라는 기준입니다. 자, 요 깊이가 0.5m인 건데 처음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혼돈이 나오고 의견이 부딪히고 제외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단열재 밑으로 봐야 하는가 구조체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이런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구조체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요 가연물이죠. 얘 때문에 폭을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제 이 조건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단열재예요. 우리가 기준층에는 단열재가 뭐 요 속에 우리가 바닥 난방이나 할 때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상층이죠. 제 옆에다 좀 써볼게요. 최상층에는 우리가 맨 꼭대기층에 옥외랑 면하기 때문에 항상 천장에 단열재가 붙어 있고 그 단열재는 90% 이상 불연재료가 아니에요. 불연재료의 경우에는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크나우프 뭐 그라스홀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있긴 한데 거의 안 쓰고 주택에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또는 이제 우리가 피로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여기 보호도 이렇게 있고요. 또 단열재도 이 2층 부분을 위한 단열재가 이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장 마감을 하면 이 폭도 되게 깊고 이 단열재 때문에 불연재료도 아닌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헤드의 누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감리분들, 시공분들, 설계분들 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이게 가장 많이 누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화석고보드나 불연텍스를 통해서 양쪽이 다 불연재료라면
불연 플러스 불연이라면 2m 미만까지 제외가 가능하구나.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제 패턴이 있죠. 얘가 2m 미만이면 제외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2m를 맞추기도 하고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쪽은 요 반자래요. 요 천장이 다 불연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m 기준으로 헤드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항이 4개가 있어요. 반자도 불연제, 천정도 불연제, 양쪽 벽도 불연제이면서 가연물이 없는 경우에 2m 이상이어도 헤드가 제외가 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여기에 헤드를 우리가 설치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는 건 이 밑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여기 전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형광등을, 뭐 LED 등이든. 그러면 여기 전선이 올 거고, 또 보통 안에 다른 공종의 배관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선 다 가연물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되게 드뭅니다. 저는 제가 설계를 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고, 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헤드를 다 빼버리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보시면 우리가 요 반자 속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헤드죠. 우리가 습식인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준비 작동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분야 설계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감지기 반영이 가능하겠죠. 이 현업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또 계실 거니까, 소방이 대부분 기계 분야를 그리시는 분과 전기 분야를 작동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같이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기계 도면의 준비 작동식 밸브에 의한 천정 속 헤드가 설치되면 전기에도 이 기동용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 크로스 체크가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불연 재료에 대해서 자세히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얘를 좀 고민을 해보면, 실무에서 많이 이제 충돌하는 그 재료들이 있는 게 석고보드예요. 딱 봐도 안 타잖아요. 그래서 불연 재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석고보드가 9.5T랑 12.5T를 많이 쓰는데, 우선적으로 답부터 드리면 12.5T는 불연 재료고 9.5T는 아니에요. 뭘 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KSF 규정에 따르면 석고보드는 불연 재료가 12.5T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9.5T로는 시험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생한 문의가, 그러면 우리가 9.5T를 두 개 겹치면 12.5T보다 훨씬 큰데 불연 재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제 뭐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기준이 없어요. 얘는 스펀지 몇 개 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헤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듣다 보시면 궁금한 게 생기면 좋은데,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감지기는 천장 속에 왜 설치를 안 하나.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2.4.3.2를 보면 천장이나 반자의 옥내 면에는 부분에 우리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쿨러 헤드는 그냥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지기는 애초에 설치 장소를 구분했다는 거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자가 없으면 천장에 설치하시고, 반자가 있으면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라. 즉 반자가 있으면 위에 하지 말아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비작동식 설비죠. 이 안에 설치를 하면 얘를 기동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전기 소방 쪽에 꼭 알려줘서 이 반자 속에도 교차 회로로 감지기를 구성해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나오는 또 문제가 그럼 우리가 이 실에 제가 많이 지웠네요. 이 실에 요 밑에 화장실이다, 또는 뭐 비상용 승강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헤드 제외가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부분인데 이 안에도 제외가 가능합니까? 밑에가 뭐 목욕장이라든가. 그럼 우선적으로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의 기준인데, 옆에 뭐 탈의실이라고 해볼게요. 이 탈의실과 이 화장실과 이 사이에 이 위에까지 우리가 구획이 돼 있다면 여기도 제외가 가능한데, 만약에 가벽등으로 이 밑에만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다면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좀 더 나가보면, 여기 요 아까 그림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이 반자 속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정 속 화재가 크게 나는 경우를 보면 전부 다 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단열재에 붙어서 다 이렇게 가거든요. 즉 천정을 타고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우리는 다 살수시 물이 밑으로 가죠. 즉 여기 헤드를 달아도 물이 밑으로 꺼져요. 뭐 이게 불이 하나도 안 꺼지잖아요.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뭐 밑에서 불 나면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게 국내에도 예전에 있었다는 말을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고, 우리가 번역으로는 구형 또는 재래식 헤드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좀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올드 스타일 NFP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컨벤셔널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헤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디플렉터를 건드려서 일반 헤드가 물이 이렇게 나오면, 일반 재래식 헤드는 물이 위로도 나가고 밑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뭐 실이 이렇게 있다고 반자를 그려야겠군요. 있으면 얘는 천장으로 물이 일부를 쏘고 밑으로도 뿜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위로 상향으로 40% 방수를 하고 아래로 60%를 방수하는 헤드가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생산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제품을 좀 생산을 해주시면 업체에서 우리가 반자 속에 이런 재래식 헤드를 적용해야 실제로 화재 방어에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속고도 있고요. 이제 반자 속에 헤드를 설치하냐 마냐,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